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8월 13일 금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 플러스 0.04%, 그리고 S&P 500 지수 플러스 0.30%, 나스닥 지수 플러스 0.35%,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는데요. 특히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는 또 연일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죠. 그리고 오랜만에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이렇게 다시 양봉으로 자리 잡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호조를 보이면서 고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1만 2천 건 감소한 37만 5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3주 연속 감소세로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는데요. 7월 생산자 물가지수, 즉 PPI는 전월 대비 1.0% 상승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7.8% 상승해 2010년 자료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죠. 다만 전일 발표된 7월 근원 소비자 물가가 전월치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물가가 고점에 다다랐을 수 있다는 인식은 지속됐습니다. 전일 노동부는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7월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 4.3% 상승해 시장 예상치를 모두 밑돌았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에도 주목을 했죠. 상원이 통과시킨 이 법안에는 도로와 교량, 수도, 통신 등에 5,500억 달러의 신규 투자를 집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분기 성적표를 내놓고 있는 기업들의 분위기도 좋습니다. 다만 조기 긴축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는 데다 델타 변이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주가의 추가 상승을 제한하고 있는 듯하네요. 최근 미국에서 일주일 평균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11만 명대로 급증했고 향후 수주 동안은 이러한 상승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활동 정상화가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여행항공 등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페드 내에서 조기 테이퍼링을 주장하는 인사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동안 통화 완화 정책을 지지했던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는 언론 인터뷰에서 경기 전망 및 회복세에 대해 매우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며 테이퍼링 논의를 시작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로버트 캐플런 댈러스 연은 총재도 미국 경제에 적어도 수요 부진은 없다며 다음 달 FOMC에서 테이퍼링 일정을 공개하고 10월부터는 가속 페달에서 실제로 발을 떼야 한다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엔 수요가 살아나지 않았지만 지금은 공급에만 문제가 생긴 상태라며 금융위기 때의 테이퍼링을 참고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기 직후엔 세 차례에 걸쳐 약 5년에서 6년간 통화를 대규모로 풀었고 또 2014년 10개월 동안 테이퍼링을 진행했었는데요. 지금은 테이퍼링을 더 빨리 시작하고 더 짧은 기간 실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두 명을 포함해 조기 긴축을 선호하는 페드 인사는 전체의 절반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다음 주 일정 중에선 FOMC 의사록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죠. 지난달 27일에서 28일에 열렸던 정례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의 직후 발표된 성명서 및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의 기자회견에선 테이퍼링 착수 시점이 멀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페드는 작년 12월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목표를 향해 상당한 추가 진전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 자산을 매입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었는데요. 그 이후 경제가 이런 목표를 향해 진전을 이뤘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파월 의장은 경제 호전에도 불구하고 완전 고용을 달성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남아있다라고 강조했었죠. 파월 의장은 별도로 또 오는 17일에 화상 행사에 나서는데요. 교육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다음 주 발표될 경제 지표로는 17일에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또 19일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이 있습니다.
또 2분기 실적 발표도 이어지는데요. 17일에는 월마트, 홈데포, 크리스피 크림 등이 발표를 하고요. 또 18일에는 엔비디아, 타겟, 웨이보 이런 회사들이 발표를 합니다. 또 19일에는 메이시스, 콜스, 로스스토어, 20일에는 풋로커 등이 대표적인 발표하게 될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이네요. 다음 주 한번 또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또 종목별로 보면요. 그래도 나스닥이 이렇게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이던 이 주요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인 점이 좀 증시에 그래도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었어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알파벳, 페이스북 등 대형 기술주들이 반발 매수세 유입 등의 대체로 상승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중국 차량 인도 감소 우려에 대해 걱정할 거 없다라고 언급한 가운데 증권사 목표 주가 상향 조정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이렇게 또 2%대 상승 흐름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날 국제유가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 원유 수요 둔화 우려 등에 좀 소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WTI 9월 인도분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16달러 마이너스 0.23% 하락한 69.09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한번 흐름을 봤고, 또 좀 특징적이었던 게 있다면,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업체인 이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는 생명공학 기업인 라리마 테라퓨틱스랑 같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는 11.36% 상승을 했고 라리마 테라퓨틱스는 17% 넘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반대로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마이너스 6.73%, 6.37%훅 빠지면서 차트가 쏙 깨졌죠.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금 다 이렇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캔들 많이 나온 거 어제도 체크해 보셨을 건데요. 참 여기 미국도 지금 비슷하게 지금 다 계속 우리가 영향을 받으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반도체 시장이 확실히 꺾였다라는 거를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하지만 이대로 그냥 주저앉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다시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구나라고 싶지만 이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좀 힘든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는 점. 하지만 또 반도체가 결코 이대로 끝은 아닐 거라는 점 우리 꼭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모건 스탠리의 목표 주가 하향 조정 소식 때문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 SK 하이닉스가 그 목표 주가 하향 조정 나오고 큰 폭으로 하락한 것처럼 말이죠. 또 더불어서 이렇게 쭉 보면요. 인텔도 그렇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램리서치 모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등 주요 반도체 업체들도 다 동반 하락하는 흐름 모습 보여줬어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쪽이 확실히 너무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물타기를 하더라도요. 혹은 추가 매수 혹은 신규 매수를 하더라도 저점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또 분할 매수 관점으로 꼭 지켜봤으면 하고요. 물론 분할 매수로 다가가기 전에 확실하게 그러니까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보다 아래에서 좀 다 잡는 캔들 모양이 떴을 때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돌아오는 걸 확인했을 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도 이제 은행주들은 좀 탄탄하게 잘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은행주들도 자리 잘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 보유하신 분들도 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미국도 사실 지금 또다시 이쪽 여행 카지노 항공 이쪽이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약간의 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런 섹터는 또 멀리 보고 가는 거니까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최근에 전기차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 흐름이 매우 좋았죠. 또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또 에너지 관련주 쪽이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이쪽의 흐름 또 살아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어제 종가 이제 장 후반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 흐름이 괜찮았어요. 풍력 쪽 흐름 좋았고, 그러니까 우리 계속해서 그쪽 섹터는 눌리면은 좀 매도의 시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들고 가면서 장기적인 시각으로 좀 보고, 없으신 분들은 신규 매수의 시각으로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또 이 인프라 또 계속 진행이 되고 한다면 추후에는 이 신재생 에너지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하는 섹터 중 하나가 되니까요. 자, 오늘 금요일장입니다. 어제 외국인들 매도 수준이 뭐 장난이 아니었죠. 거의 뭐 2조 가까이 때려버렸죠. 1조 8,700억 가량을 순매도를 했고, 그거를 또 개인이 다 받아냈습니다. 기관은 한 500억밖에 매수를 하지 않았거든요. 개인이 1조 8,200억 정도를 다 매수를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가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막 밀려서 빠지진 않았죠. 그래도 꼬리를 달았기도 했고, 그래서 진짜 우리 개인들의 이 힘이 정말 강한 장이구나라는 걸 느끼면서도 또 조금은 좀 우리가 천천히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너무 급하게 계속해서 매수로 받아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시각으로 좀 바라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율이 좀 1160원대를 터치하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이 좀 외국인들의 매수를,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이 수급을 좀 다시 불러일으키기에는 시간이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또 현재 외국인 이 매도가 반도체 업종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에서 일단은 많이는 나왔고, 엄청 많이 나왔죠. 근데 이제, 그래도 좀, 더 이상, 좀 어제 그 옵션 만기일이 마감이 되고 나서 또다시 또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게 이제 환율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가 좀 천천히 보면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제를 저점을 찍고 오늘 강한 반등이 나와주면 더없이 좋겠죠. 근데 그렇다고 막 어제 못 샀다고 아쉬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셨죠? 우리는 지금 뭐 어쨌든 현금 들고 대응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 그냥 뭐 주가 들고 있는 상태로 쳐다보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흐름 계속 보면서 체크하시는 것만으로도 잘하고 계시는 거니까요. 너무 막 내가 가진 섹터가 안 가고 다 마이너스가 됐다, 너무 속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좀 흐름이 살아있다면 좀 참아 보면서, 지금 특히 반도체는 흐름이 많이 무너지긴 했지만 이후에 그거를 체크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금요일장 또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은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 또 어떻게 흘러갈지 또 우리가 보수적으로 관망하면서 천천히 지켜봅시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힘든 하루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제 너무 힘드셨죠? 오늘은 좀 보다 나은 금요일장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오늘도 같이 이따 12시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서 공부하도록 해요. 전체적으로 막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시장 천천히 흐름 바라보기, 오늘 장은 그렇게 바라보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오늘 장도 준비 잘 해보도록 해요. 자, 여전히 실적과 연계돼서 종목 차별화 장세는 나타나니까요. 그런 흐름 강한 종목으로 차라리 트레이딩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점은 꼭 명심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